남색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 첫 재판의 법정 촬영과 중계가 허가됐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국가적, 사회적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굳은 표정의 한 전 총리는 법정에 가득 찬 취재진을 의식하는 듯한 시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견제할 최종적인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제1보좌기관으로서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유죄를 전제로 한 검찰 주장에 불과하다며 계엄 당일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2.3 계엄이 위헌인지 화펀인지 묻는 재판부에 한 전 총리는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계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결정적 단서가 된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 조사는 오늘 진행되지 않았는데 특검 측은 군사 비밀인 해당 증거를 공개 재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에선 여론 재판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국무회의 외관 작출을 통한 내란 방조행위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향후 절차상의 문제로 비상계엄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외관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는 11명인데 당시 대통령실에는 피고인 등 김영현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 등 7명의 국무회의 구성원이 있는 상태로 4명의 국무위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자고 건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부속실 직원을 통해 추가로 국무위원을 부르라고 지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김영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점검하며 의사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김영현 장관은 의사 정족수에 4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고 의사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손가락으로 숫자 1을 표시하며 피고인과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한 22시가 가까워 오고 있음에도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자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하며 출석을 독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 22시 16분경 국무위원 11명이 모이게 되자 윤석열은 참석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주며 아무런 심의나 의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당분간 가야 하는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해주셔야겠습니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수긍하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통령실에서 같이 모여서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부서하도록 설득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어 주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를 방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관 동세 계획 및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관련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내란 방조 행위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장관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국회 관련 자금을 차단할 것 등의 지시를 하였고 이상민 장관에게는 다시 한번 단전 단수 조치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강조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하고 인지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실에서 약 16분간
단전 단수 조치 관련 지시 사항의 이행 방안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지시 사항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위와 같은 논의를 거친 이상민 장관은 소방청장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24시경 경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해당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라고 말하는 등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관련 조치를 지시하고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등 내란 방조행위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05분경 대통령실에서 나온 피고인은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하면서 당시 여당 대표인 추경호 대표에게 전화하여 추 대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2024년 12월 4일 01시경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서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무조정실 직원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고가 되었냐 등을 물으며 후속 조치와 관련한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등을 통한 내란 방조행입니다. 한편 2024년 12월 4일 01시 2분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님 밖에 없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말하면서 위 건의를 묵살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조치를 지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였으면 국무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어야 하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받은 상황에서도 이를 지연시켜 위법한 내란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의 연락을 받고서야 해제 국무회의를 위해 대통령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전에는 국무회의 외관 작출을 건의하였고, 송미령 장관의 출석을 직접 독촉하였으며 계엄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용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부서하도록 설득하였으며, 이상민 장관과 단전 단수 조치에 관해 협의하고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비상계엄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국회 통고 절차 등을 보완하려고 하였으며,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에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정을 넘긴 새벽,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짜리 대선 후보 등록 공고를 냈고, 그 사이 입당한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밤중 돌연 후보 자격을 빼앗긴 김문수 전 후보는 이른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당원 위반이라며 당 지도부는 줄곧 한덕수 후보를 정해놓고 자신을 축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 후보 사무실을 지키며 물러날 뜻이 없다고 시위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가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이재명을 막을 경쟁력 있는 후보를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우란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누가 잘못했든 국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마치 김 후보에 맞서 시위하듯 역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힘을 합쳐야 하고 자신은 짧게 스쳐가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당원 여론조사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일 한덕수 후보 지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김문수 전 후보는
법원에 후보 자격 박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